기러기 아빠가 되고 고독한 삶을 지내고 있는 도연은 적적함을 달래려 가사도우미 업체에 문의했다. 아내와 딸이 떠난 후로 정말 모든 게 힘들어요.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나도 남자고 외로움뿐만 아니라 다른 욕구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다른 종류의 도움이에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저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아니까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녀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다. 나는 김도연, 올해 55세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그럭저럭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 모든 성공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아내 현주와 딸 소영이 미국으로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 소영이가 미국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온 가족이 기뻐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 이런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빠 미안해요. 엄마랑 같이 가야겠어요. 소영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현주는 딸의 적응을 도와주겠다며 함께 떠났고 나는 한국에 남아 돈을 벌어보내는 전형적인 기러기 아빠가 되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자유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이 집은 점점 무덤 같은 정적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나 자신의 한숨 소리만이 이 집을 채우는 전부가 되었다. 저녁이 되면 더욱 힘들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도 다녀왔어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불을 켜도 대답하는 목소리가 없고 식탁에 앉아도 마주 볼 사람이 없다.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데워 먹으면서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주말은 더욱 가혹하다. 토요일 오전에 눈을 떠도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다. 가끔 옛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지만 그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바쁘다. 나만 혼자서 빈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정적과 마주해야 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욱 짙어진다.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가끔 현주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 적절한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다. 여보,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까? 몇 번 물어봤지만 현주의 대답은 항상 비슷하다. 소영이가 적응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해한다. 정말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견디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나는 점점 우울해져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어지고 심지어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수수한 옷차림이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안녕하세요. 가사도우미 박미숙입니다. 댁에서 의뢰하신 일로 왔어요. 아, 맞다. 일주일 전에 가사도우미 업체에 연락했던 일이 있었다.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고 청소며 빨래며 모든 것이 버거워져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아, 네. 들어오세요. 미숙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집 안을 둘러보았다. 혼자 사시는 집이라 딱히 할 일은 많지 않겠지만 청소나 설거지, 그리고 식사 준비 정도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따뜻함이 있었다. 오랫동안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나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며칠 후 미숙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고 있을 때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가끔 같이 식사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먹는 게 너무 쓸쓸해서요. 미숙 씨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저도 혼자 사는 몸이라 외로움을 아니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별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다. 미숙 씨는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다. 남편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사장님 마음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묘한 위로를 받았다. 나만 이런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였던 식사 시간이 1시간, 2시간으로 늘어났다. 밥을 다 먹고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미숙 씨는 좋은 듣기꾼이었다. 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으면 모성적인 따뜻함으로 위로해 주었다. 사장님,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가끔은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대로 하고 계셔요. 따님이 분명 아버지의 마음을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이었다. 미숙 씨가 집에 있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다. 원래는 오후에 와서 저녁 준비만 하고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와서 밤까지 머물렀다. 그녀 역시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함께 보다가 미숙 씨가 말했다.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이 집이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더 이상 무덤 같은 정적은 없었고 따뜻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이 관계가 단순한 고용 관계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그리고 아마 미숙 씨도 느끼고 있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이고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나는 미숙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 앞에 앉았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따라 집에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내 대답에 미숙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면서 나는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사를 하면서 나는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미숙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내와 딸이 떠난 후로 정말 모든 게 힘들어요.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나도 남자고 외로움뿐만 아니라 다른 욕구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다. 미숙 씨는 놀라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내 말을 들어주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모든 걸 참아내시느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저도 이혼하고 나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몸과 마음이 모두 공허해지는 느낌. 정말 견디기 힘들죠. 나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위로를 받았다. 내가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들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가끔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은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사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더욱 솔직하고 깊어졌다. 서로의 과거 이야기, 현재의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다. 미숙 씨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상처들을 털어놓았고 나는 현주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원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사실 아내가 떠나기 전부터 우리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대화도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우리는 그냥 한 집에 살고 있던 동거인 같았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미숙 씨는 어떠셨어요? 저희도 마지막 몇 년은 정말 남남 같았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도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미숙 씨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제가 이상한 소리 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가끔은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동시에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 관계가 위험한 경계선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평소와 같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미숙 씨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나서는 말 같아서 망설였는데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추고 찻잔을 돌려가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차마 먼저 입을 열 수는 없었다.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다른 종류의 도움이에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저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아니까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녀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다. 미숙 씨, 죄송해요. 너무 이상한 말 했죠? 잊어주세요. 그녀가 급히 말을 돌리려 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네, 위험한 일이죠.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이 대화가 금기된 선을 향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미숙 씨,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네. 저도 여자예요. 그리고 사장님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저도 미숙 씨에게 마음이 갔어요. 하지만 제가 기혼자라는 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사장님 혼자예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위로를 넘어선 진정한 배려와 사랑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네, 물론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미숙 씨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성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숙 씨에 대한 내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결심했다. 그 다음날 저녁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갔다. 미숙 씨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지만 둘 다 며칠 전의 대화를 의식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이 흘렀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옮겨 앉았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미숙 씨, 며칠 전에 하신 말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아,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심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미숙 씨가 없었다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 쪽으로 조금 다가갔다.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알아요.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여성의 체온이었다. 미숙 씨,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오랜 외로움에 지친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따뜻함을 찾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내 어깨와 등을 어루만질 때 나는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렇게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저도요. 정말 오래됐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조심스럽게 사랑을 나누었다.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걱정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따뜻한 포옹 속에서 나는 내가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다. 옆에서 조용히 숨쉬는 그녀의 존재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서 현실이 다시 찾아왔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숙 씨가 집에 오는 시간은 더욱 길어졌고 우리는 마치 진짜 부부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가 준비한 따뜻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다녀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이 되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느 날 밤 그녀가 내 품에 안겨서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 적이 언제였는지. 우리의 사랑은 급속도로 깊어졌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두 사람이 만났으니 서로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로와 기쁨을 찾았다. 미숙 씨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도 사장님을 만나기 전 생활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가진 위험성도 점점 커져갔다. 가끔 현주에게서 전화가 올 때면 나는 큰 죄책감에 시달렸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그리움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전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미숙 씨도 그런 내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사장님, 부인과 통화할 때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예전에는 그리워하시는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좀 어색해 보이세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현주와의 대화는 점점 형식적이 되어갔고 나는 그 사실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주가 내 곁에 없는 동안 내가 찾은 이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미숙 씨,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불안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다. 매일매일이 소중했고 함께하는 시간 하나하나가 선물 같았다. 부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회사 동료가 말했다. 그런가요? 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나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동료의 말이 맞았다. 미숙 씨와의 관계가 시작된 후로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웠고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으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되살아났다. 집에 돌아오면 미숙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미숙 씨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했어요. 저도요. 사장님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고 작은 일상들을 공유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더욱 가까워졌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랑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어느 날 밤 그녀가 내 가슴에 기대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들 사이사이로 불안감도 스며들었다. 가끔 현주나 소영이에 대해 생각할 때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다. 미숙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언젠가는.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어요. 사장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의존이 때로는 달콤했지만 때로는 무서웠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왔다. 평소와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미숙 씨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다. 무슨 소식인데요? 소영이가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어. 그래,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원래라면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 그래. 왜 목소리가 그래? 기쁘지 않아요? 아니야. 기쁘지 언제 들어온다고? 다음 주 목요일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요. 마중 나올 수 있죠? 응. 물론이지, 당연히 가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미숙 씨도 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부인이 들어오신다고 하셨죠? 네. 다음 주에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다. 미숙 씨, 알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맞는 일이에요. 나도 이성적으로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미숙 씨 없이 어떻게 살까요? 사장님도 처음에는 혼자 사셨잖아요. 다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때와는 달라요. 이제는 미숙 씨의 소중함을 알아버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숙 씨의 말은 현명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미숙 씨는 자신의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야 했다. 사장님,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겨요. 네. 미숙 씨도요. 하지만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별하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있었다. 마지막 며칠간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서로를 사랑했다. 곧 끝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현주가 돌아오기 전날 밤이었다. 우리는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앞에 두고 우리는 조용히 마지막 식사를 했다. 이 시간들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다. 왜요? 꿈이면 언젠가 다시 꿀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숙 씨,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사장님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요. 저도 미숙 씨가 없었다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부인이 돌아오시면 잘 지내세요.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드세요. 미숙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미숙 씨 같은 분이라면 분명 좋은 인연이 있을 거예요. 당분간은 사랑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이 너무 특별해서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사랑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그 어느 때보다 애틋하게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며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마지막 밤을 만들었다. 사장님, 저를 잊지 마세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미숙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미숙 씨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추억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정말 가볼게요. 현관문 앞에서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고마웠어요. 가장 외로웠던 시간에 당신이 있어서. 저도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다. 긴 포옹이었지만 영원히 안고 있어도 아쉬울 것 같았다. 행복하세요, 사장님. 미숙 씨도 꼭 행복하세요. 그렇게 그녀는 내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다음 날 나는 인천공항에서 현주를 마중했다. 1년 만에 보는 아내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보, 보고 싶었어요. 현주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숙 씨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깊숙이 묻어두기로 했다. 미숙 씨와의 사랑은 짧았지만 진실했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가장의 역할로 돌아가 가정을 지켜나가야 했다. 미숙 씨가 내게 준 사랑과 위로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비록 끝은 이별이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